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마음조차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면 과연 그를 진정한 의미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사생활마저 정치적 관계와 외교적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웠고 왕의 삶 전체가 늘 긴장 속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졌던 고려의 한왕, 충렬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나라의 군주였지만 원의 영향력이 짙던 시대 구조 속에서 왕권을 마음껏 행사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았던 그가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버텨야 했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권력, 그리고 한나라의 엇갈린 운명이라는 거대한 주제들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깊은 내면의 갈등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개인의 순수한 감정들이 어떻게 짓밟히고 때로는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여정이 될 테죠. 고려 말 우리 역사는 원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압도적인 강국이었고 고려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약소국이었죠. 이 시기 원나라는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으며 정치 군사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고려는 독립왕조의 형태를 유지했지만 대외 정책과 왕위 계승 과정에서는 원의 승인과 간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젊은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충렬왕이었습니다. 그의 즉위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순간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숙제는 다름 아닌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 장공주와의 정략 결혼이었으니까요. 이 결혼은 충렬왕 개인의 선택이나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국운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숙명이었죠.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아래서 한 여인과의 인연을 맺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국가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정략적인 만남이었을 겁니다. 화려하게 치러진 혼례 행렬은 어쩌면 충렬왕의 쓸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테죠.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그는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속절없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오롯이 고려의 왕이자 원나라 황제의 사위라는 두 가지 역할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대한 족쇄와도 같았고 충렬왕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서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 정략적인 인연은 앞으로 그의 삶과 고려의 역사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요? 우리는 이제 그 격동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네, 새로운 왕으로서 충렬왕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 그리고 고려의 운명을 상징했던 정략적인 결혼은 과연 어떤 파란을 불러왔을까요? 고려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 원나라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된 것과 다름없었죠.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 장공주가 고려에 도착하면서부터 궁궐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딸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지닌 인물이었기에 고려 조정의 여러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비였습니다. 공주는 원황실의 관례와 위상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궁중의 예법과 위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과정에서 고려 조정과 궁중 운영에 적지 않은 긴장과 마찰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왕실 행사에서 누가 어떤 자리와 예우를 받는가 같은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궁중 분위기는 쉽게 날카로워지곤 했습니다. 고려의 신하들은 황제의 딸이라는 위상 자체가 가져오는 정치적 무게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궁중 의전과 관례를 둘러싼 문제에서는 공주의 요구가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정과 궁중은 공주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어느새 무거운 압력으로 가득 차 충렬왕조차 자신의 안방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듯한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렬왕의 마음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원나라의 간섭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해야 했죠. 제국대 장공주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한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사랑과 위로를 갈구하는 평범한 한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충렬왕을 둘러싼 후국 문제는 단순한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궁중의 후궁 관계는 왕실 내부 질서와 원황실과의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작은 갈등도 쉽게 정치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충렬왕의 작은 일탈은 또 다른 거대한 파란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제국대 장공주는 충렬왕이 다른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단순한 질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가정사로 넘기기보다 원황실과 고려 왕실 사이의 관계와 이상 문제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후국 문제는 부부 갈등이 아니라 원조정에까지 보고되고 외교적 부담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 되어갔습니다. 공주는 충렬왕의 사적인 문제를 공공연하게 원나라에 고발하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켰습니다. 황제의 딸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등에 업고 그녀는 충렬왕의 사생활을 원나라 황실에 보고하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소식이 원나라에 전해지자 고려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이라 해도 당시처럼 원의 영향력이 짙던 구조에서는 왕실 내부 문제조차 정치 외교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충렬왕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가까이 한 대가로 원나라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으니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원과의 관계가 흔들릴 조짐이 보일 때마다 조정은 크게 동요했고 왕위 문제 역시 정치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충렬왕은 1298년 아들 충선왕에게 왕위를 넘겼다가 정치적 갈등 끝에 약 8개월 만에 다시 복위하는 굴곡을 겪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그는 자신의 사랑도 심지어는 자신의 자리마저 지킬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사랑과 권력, 그리고 국가의 안위라는 거대한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짓밟히고 변질되는 상황은 충렬왕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테죠.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외세의 압력과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의 사랑했던 여인들은 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비극의 절정을 향해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충렬왕을 짓눌렀던 거대한 외세의 압력과 개인적인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에게 과연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원나라 제국대장공주의 질투와 고발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려 왕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서막이었죠. 원나라 조정은 공주의 호소를 빌미 삼아 고려에 대한 간섭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들의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궁궐안은 하루아침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공주의 보고가 원 조정에 전달되자 원은 이를 외교 문제로 확대하여 고려 조정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왕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역력했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왕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충렬왕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다 오히려 왕의 자리마저 이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폐위될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듯했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충렬왕의 마음은 이제 가시밭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아꼈던 여인들, 특히 정화공주와 다른 시비들은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공주의 날카로운 고발은 원나라 조정에 전달되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죠. 충렬왕이 총애하던 후궁 일부는 공주의 문제 제기 이후 정치적 부담이 되었고 그중 일부는 원나라로 보내지거나 궁중에서 물러나는 조치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궁궐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절규 그 자체였을 테죠. 그저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인의 삶이 이토록 잔인하게 유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비통함을 안겨줍니다. 다른 후궁들 역시 정치적 부담 속에서 궁중에서 멀어지거나 원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충렬왕 개인에게도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충렬왕은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원나라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도 없었고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외세의 힘 앞에서 개인의 사랑은 한낱 부질없는 감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의 내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왕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끊임없이 후벼 팠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왕 충렬에게 이 모든 상황은 감당하기 힘든 굴욕이었을 테죠. 이제 남은 것은 파국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파국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충렬왕에게는 예측했던 파국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은 원나라의 거대한 압력 앞에 차례로 희생되어야 했죠. 후궁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고 일부는 원과의 관계 속에서 궁중에서 멀어지거나 정치적으로 정리되는 조치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인물의 최후나 강제 연행 여부는 기록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아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던 현실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개인으로서의 감정을 동시에 시험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침실조차 원나라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충렬왕에게 이 모든 상황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테죠. 이러한 비극의 정점에는 바로 제국대장공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와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고 때로는 충렬왕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공주는 원나라와 고려를 잇는 불가피한 상징이자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죠. 제국대장공주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을 넘어 고려와 원을 연결하던 중요한 상징적 고리가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의 간섭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고 구조적인 영향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원나라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졌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궁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느껴졌을 테죠. 마치 거울을 잃은 왕처럼 자신의 처지를 비춰볼 대상마저 사라진 듯한 심정이었을까요? 이 시기 충렬왕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성찰과 번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왕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외세의 그림자 아래 놓인 한나라의 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박한 욕망은 감히 품을 수 없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추구했던 자유로운 사랑과 인간적인 행복은 국가의 안위라는 더 큰 숙명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을 테죠. 그의 통치 방식에도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을 겁니다. 이전에 격렬했던 갈등과 고뇌는 점차 체념과 벗어날 수 없는 역사적 숙명에 대한 깊은 받아들임으로 바뀌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국대장공주의 죽음이 원나라의 간섭을 끝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공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원의 구조적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고려 조정은 계속해서 원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즉, 특정 인물의 부재로 상황이 단번에 바뀌었다기보다 이미 형성된 국제 질서 속에서 긴장이 다른 형태로 이어졌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걷히는가 싶더니 그 뒤에 숨어있던 더 거세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었죠. 늙고 지친 충렬왕은 여전히 원나라의 그림자 아래 놓인 고려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은 쓸쓸함과 고독함, 그리고 끝나지 않는 외세의 압박 속에서 깊은 회한으로 점철되었을 겁니다. 한때 기계 넘치던 젊은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역사의 무거운 짐을 온몸으로 짊어진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의 눈빛에서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을 겁니다. 그는 창밖에 덧없이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잃어버린 사랑, 지키지 못한 백성들의 안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외세의 간섭에 대한 뼈아픈 회한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을 겁니다. 충렬왕의 삶은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개인의 자유와 사랑, 한나라의 자율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왕이라는 절대적인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비극적이고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뒷모습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자율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충렬왕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겪는 고뇌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중요성을 이토록 처절하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충렬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테죠. 충렬왕의 이야기가 고려 왕실에 드리웠던 원나라의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고려를 뒤흔들었던 역사의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해 볼까요? 고려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